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그물을 올리는 어부, 이슬 맺힌 연잎과 산속 사찰 입구, 배가 떠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 3. 넓은 대지에 둥구스름하게 솟아오른 푸른 산의 모습. 세상의 모든 곡선이 여기 모였습니다. 산 정상에는 원형의 분화구가 움푹 패여 있다. 오목하게 패인 자리마다 깊이 스며든 선. 분화구를 관통하며 좁은 길이 두세 개나 있다. 화산섬이 내어준 넉넉한 품의 이름은 오름입니다. 말 10여 마리가 산비탈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다. 관광객들이 능선을 오르며 먼 발치에서 말을 신기하게 구경한다. 보송보송 털이 난 강아지 풀이 풀밭에서 바람에 흔들거린다. 바다를 마주보고 솟은 사람의 산. 오름의 부드러운 능선을 따라 제주의 바람을 만나러 떠나봅니다. 서브 타이틀 오름, 바람 소리. 자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제주 동쪽 끝에 위치한 다랑쉬 오름. 다랑쉬 오름은 둘레가 넓고 경사면이 가파르며 정상은 멀리서 바라봤을 때 분화구로 인해 평평한 모양이다. 호젓한 오솔길이 펼쳐집니다. 근데 조성이 아주 잘 돼. 양쪽으로 깊이까지 아주. 다큐멘터리 사진가 양정훈 씨가 카메라를 메고 오솔길을 걸어온다. 야, 편백나무가 아주 잘 자랐네. 이 편백나무 냄새가 맡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는데. 야, 진짜 냄새 좋다. 오솔길 양옆으로 키가 크고 미끈한 편백나무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다. 나무 껍질은 세로로 갈라지고 나무 줄기엔 옹이가 졌으며 작은 비닐잎은 Y자 모양으로 자라 있다. 원형의 다랑쉬 오름을 빙 두르는 둘레길. 편백나무 숲의 소리를 천천히 음미하며 이번 여정이 시작됐는데요. 양종훈 씨가 오솔길을 벗어나 오름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간다. 다랑쉬 오름이라고 새겨진 표지석이 오름 어귀에 세워져 있다. 오름 중턱에는 수풀이 우거져 바람에 나부낀다. (382m의) 꽤나 가파른 오르막길을 부지런히 30분. 제법 땀을 흘리고서야 정상을 바라봅니다. 양종훈 씨 뒤로 멀리 바다와 섬이 회백색 안개에 잠겨 있다. 고지대로 갈수록 들풀은 몸부림을 치듯 더욱 세차게 일렁거린다. 선물처럼 마주한 풍경. 곡선이 낸 길을 걸으며 가쁜 숨을 돌립니다. 양종훈 씨가 오름 정상에 올라 분화구 주변 둘레길을 걸어간다. 정상에서 두 개의 봉우리를 가진 용눈이 오름을 비롯해 여러 오름들이 내려다 보인다. 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제주 동쪽 바다. 육지와 바다가 맞닿은 부분이 들쭉날쭉한 선을 그리며
좌우로 길게 이어져 있다. 진짜 이 바다의 해안선이 참 멋있네. 야, 파도 소리는 이쪽에서 들려오는데 저 성산포 쪽에서 여기서도 파도 소리가 들려. 저쪽에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아, 파도가 세네 저쪽은. 원래 동쪽이 파도가 좀 셉니다. 아, 동쪽이 좀 거칠거든. 예. 그 제주도의 그 해안선 있잖아요. 성산포 저쪽 오른쪽에 있고 저쪽이 제주시 쪽이란 말이에요. 그 곳을 전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저 선이 저 똑같은 파도인 것 같은데 다 다르게 표현되는. 이야, 멋있어요. 아주 멋있어. 저쪽이 우도입니다. 저쪽이 우도. 뽀얀 안개 너머 우도가 성산 일출봉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돌출된 지형 끄트머리에 수직의 절벽으로 둘러싸인 성산 일출봉이 위치해 있다. 양종훈 씨가 정상 둘레길에서 카메라로 분화구를 촬영한다. 이곳에 딱 보니까 이 다랑시 오름이 분화구가 아주 멋있네 여기가. 야, 참 날아서 한번 싹 하늘에서 보면 좋겠는데. 깊게 잘 베인 분화구는 한라산 백록담과 같은 115m 깊이. 그 안팎을 생명력 넘치는 풀들이 뒤덮고 있습니다. 자막, 다람쥐 오름의 높이 382.4m, 오름의 여왕으로 불림. 제주에 있는 368개의 오름 중 가장 완벽한 형태를 뽐내는 다랑쉬 오름입니다. 근처에는 다랑쉬 오름을 축소해 놓은 듯 규모는 작지만 모양은 닮은 아끈 다랑쉬 오름이 있다. 근데 제주도 오름은 360여 개가 있다는데 다 다른 거예요. 조물주가 그 오름을 탁 제주도에 던지면서 말이에요. 화산 폭발하면서 다 다르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 360개 그 오름 투어 하시는 분도 있고. 관광객들이 성인 한두 명이 지나다닐 만한 좁은 계단을 따라 오름을 내려간다. 평원에는 수많은 오름이 솟아있다. 눈보다 귀가 먼저 바람을 맞이하는 오름 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바람의 풍경에 빠져봅니다. 보라색과 노란색 들꽃이 풀밭에서 바람에 가냘프게 흔들리고 있다. 오름 아래쪽에서 불어온 바람은 들꽃과 풀을 산비탈 위쪽 방향으로 사정없이 쓰러뜨린다. 다랑쉬 오름을 뒤로 하고 내려가는 길. 오름에서 잘 정돈된 마을의 농경지가 내려다 보인다. 트랙터로 일구었는지 농경지에는 규칙적인 줄무늬가 새겨져 있다. 오름을 바람막이 삼은 삶의 터전이 낮게 펼쳐져 있습니다. 길가에 잃어버린 마을 다랑쉬라는 제목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마을. 자막, 제주 주민들이 무력으로 희생당한 제주 4.3. 제주의 아픈 역사는 다랑쉬 오름을 눈앞에 두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양종훈 씨와 여자가 우산을 함께 쓰고 이정표를 따라 숲속 공터에 위치한 다랑쉬굴로 다가간다. 이쪽인가? 자막, 다랑쉬굴. 1948년 12월 18일 하도리, 종달리 주민 11명이 피신해 살다가 불이 발각되어 집단 희생당한 곳. 제사하듯이 이렇게
양종훈 씨와 여자가 다랑쉬굴 앞에 놓고? 술잔과 술병을 내려놓고 숙연하게 고개를 숙여 참배한다. 양종은 사진가가 오랜 지인과 함께 그 길목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굴에 술을 뿌린다. 아니 그러면요 여기에 그때 그 91년도 4.3 연구소가 발굴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1991년 12월. 12월에. 예. 그때 그러면 그때 발굴된 시신 11분이 있었고 다른 그 가재도구 같은 것도 다 이게 지금 있는 것과? 11구의 시신은 발굴이 됐고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것은 바로 이듬해 4월 1일이었어요. 4월 1일. 그래서 4월 1일 날 이제 4.3의 실체적 진실을 전국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알리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고 이게 바로 4.3 진상 규명의 운동의 아주 기폭제가 됐죠. 예. 그러므로 이제 이 다랑시 이 굴이야말로 4.3 비극의 상징적인 장소,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은 안내판이 다랑쉬굴 앞에 세워져 있다. 마침내 세상에 알려진 진실. 하지만 제대로 된 표지판 하나를 세우기까지 또다시 20년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안내판에는 굴 내부의 구조와 시신이 발견된 위치 등이 표시되어 있다. 4.3 연구소 소장 허영선. 이 자연의 소리 안에 그대로 4.3의 소리가 삼켜 있는 거예요. 이게 품고 있고 저는 이 굴에서의 11구의 그 시신도 그 시신이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제 1991년에 세상에 나오기까지에 아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3 시기에도 소리를 칠 수가 없었고 그 후로도 반세기 동안 소리를 낼 수가 없었고 지금도 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4.3 시기에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말하려면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 다랑시 오름과 다랑시 굴 지금 이 여기를 떠돌고 있는 그 소리들은 4.3 시기에 억울하게 쓰러져간 그런 영혼들의 말할 수 없었던 소리 그 소리까지 이 풍경 안에 다 포함되고 그 함께 감싸서 떠돌고 있다라고 봐요. 가늘고 긴 대나무들이 바람에 떠밀려 한쪽으로 휘우듬이 기울어지며 대나무 숲이 스산하게 출렁거린다. 다랑쉬 오름 옆에는 그곳의 축소판 같은 아끈 다랑쉬 오름이 자리에 있다. 자막 다랑쉬 오름과 비슷한 모양의 낮고 작은 원형 분화구를 가지고 있어 아끈 다랑쉬라고 불림. 아끈은 작다는 뜻. 양종훈 씨가 느긋하게 억새가 우짜란 오름을 올라간다. 지금껏 우리가 마주했던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헤아릴 길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음을 먹먹한 마음으로 되새겨 봅니다. 길쭉길쭉한 억새는 바람에 마구 휘날리고 있다. 양종훈 씨가 완만한 오름을 오른다. 성인 허리만큼 자란 억새가 양쪽으로 갈라지며 좁은 길을 만들고 있다. 길은 곡선을 그리며 정상까지 이어지고 그 너머로 녹색 평야가 드넓게 펼쳐진다. 자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제주 사람은 오름에서 태어나 오름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다. 사방이 바다뿐인 척박한 땅. 오름에 기대어 산 세월이 그대로 제주의 역사가 됐다죠. 남자가 흰색 말을 쓰다듬는다. 그 산증인 같은 분입니다. 양종훈 씨가 남자에게 다가간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여기 이 보니까 말들이 진짜 많다. 예. 예. 이게 한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몇 두? 50마리. 50마리. 예.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늘 먹을 만한 게 많은 것 같다. 예. 예, 이거 이 방목하니까. 아. 근데 말이 사람이 지나가도 뭐 이렇게 막 도망가지도 않고. 흰색 말이 입으로 풀을 뜯어서 우물우물 먹는다. 자막 말태우리 말모리꾼의 제주 방언. 태울이란 소나 말을 돌보는 목동을 부르는 제주어로 말을 키우는 일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안 해. 예? 말태우리가 흰색 말에게 풀을 먹여준다. 먹는 모습만 봐도 말의 마음을 훤히 꿰뚫을 만큼 이신전심 통하는 사이. 흰색 말은 풀을 다 먹고 다시 풀밭에 풀을 뜯는다. 와하고 방하고 알아. 아니 특별히 이 말이 삼촌 막 좋아함수다. 말 10여 마리가 여유롭게 풀밭을 돌아다니며 풀을 뜯어먹는다. 풀밭 가운데 무덤 몇 기가 나지막한 돌담에 둘러싸여 있다. 11대 말태우리 양계원 72세. 선생님 얼마나 해요? 아이, 저는 얼마 안 했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우리 선주가 한 250년 전에 또 말 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 한 거의 10대. 선생님까지 하면 11대. 정도 300년. 양계원 씨가 풀을 뜯어서 흰색 말에게 준다. 근데 오름에서 이렇게 말들을 많이 방목을 시키는 거예요. 제주에서. 왜 오름이냐면 이런 평야들은 농사를 짓고 오름은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오름에서 이런 말이나 소를 키우면 공짜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방목하자면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짓지 못하는 불무지에서 오름이라서 산이나 키우는 거죠. 갈색 말이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다. 흰색 말과 검은색 말은 풍성한 갈기를 휘날리며 바람을 맞고 있다. 춥다 하면 숲속으로 가고 덥다 하면 동산 산 쪽으로 오름 쪽으로 이렇게 시민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 소리도 이 소나 말은 전부 알아.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소리에 민감하구나. 예. 시인하고 할망하고 손자 아들 며느리 와도 저 며느리 우리 날 안 좋아한다. 저 손주는 안 좋아 필요 없다. 좋아하는 거를 다 아는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 말은 좋아하니까 자기가 뭐 600년 목축의 시간을 지탱해준 오름자락에서 양종훈 사진가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포착된 찰나의 순간, 양계원 씨가 흰색 말과 검은색 말을 따로따로 안고 있는 모습이 흑백 사진에 자연스럽게 담긴다. 그 말태우리의 그 냄새와 이런 소리가 있나 봐요.
이게 이 쓰다듬어주는 이 소리, 또 말하는 소리가 그 말태우리하고 말하고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말태우리 삼촌이 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라, 여기 말태우리 삼촌은 왔죠? 이게 신호를 다 보내는 것 같아, 소리로. 신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태우리, 이 제주도에 정말 얼마 남지 않는 문화유산입니다. 말들이 느릿느릿 풀밭을 이동한다. 양종훈 씨는 주변 풍경을 구경하며 억새가 넘실대는 오름을 오르고 있다. 저쪽에 우도고 성산 일출봉 저기 있고. 서귀포시 성산읍에 자리한 김영갑 갤러리 두모 앞. 양종훈 씨가 나무가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갤러리로 들어간다. 갤러리는 옆으로 긴 단층 건물이다. 제주 오름을 누구보다 사랑한 고 김영갑 사진가. 갤러리 초입에 김영갑 사진가의 사진액자가 걸려있다. 그가 20여 년 동안 보이지 않는 제주의 바람을 찾아 떠돌았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사진에 남았습니다. 자막 갤러리 두모악 사진가 김영갑 선생의 20여 년간의 작품들이 전시된 곳. 양종훈 씨가 커다란 오름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제주도의 특유의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사진이 탁 눈을 멈추게 하는 건 이런 정지된 이 억새의 그 소리에도 가만히 자리를 지키는 돌담하고 오름이 두 개가 잘 어울려져서 사진이 이렇게 울림 있는 것 같아요. 사진에는 두 개의 오름이 살짝 겹쳐지며 찍혀 있다. 루게릭병으로 눈을 감기 직전까지 그리워했다는 풍경. 고 김영갑 사진가는 이제 오름 하면 떠오르는 영원한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부드러운 곡선형의 경사면을 가진 오름 사진도 있다. 양종훈 씨가 정원으로 나와 카메라로 나무를 사진 찍는다. 제주를 오랜 시간 카메라에 담아왔던 양종훈 사진가. 애틋한 마음으로 옛 기억을 떠올려 보는데요. 정말 열심히 오름을 사랑하신 분답게 여러 사람들이 사랑해 준다는 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15년 전에 또 모습이 또 생각나고 그러네요. 참 훌륭한 사진을 하신 분입니다. 제주시 구좌읍에 거대한 분화구를 품은 오름이 자리에 있다. 김영갑 사진가가 가장 사랑했다던 용눈이 오름. 용이 누워있는 모양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요. 분화구 안에는 작은 분화구 3개가 모여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유난히 많은 곳. 양종훈 씨가 흙계단을 따라 오름을 올라온다. 채 100m도 되지 않는 야트막한 오름이지만
아름답게로는 첫 번째로 꼽습니다. 말들이 풀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말들이 다 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지. 양종훈 씨는 정상에 도착해 웅장한 분화구를 카메라에 담는다. 작은 분화구 3개가 큰 분화구 안에 연속으로 이어져 있다. 자막 용눈이 오름 360개의 제주 오름 중 유일하게 분화구가 3개. 파도가 출렁이듯 이어진 3개의 동그란 분화구.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느긋한 곡선을 타고 아름다운 능선이 자태를 드러냅니다. 연인들 두 분이서 이렇게 걸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또 분화구에 분화구가 또 있고 말이에요. 그거를 넣으면서 저쪽에 이 아름다운 이 능선을 오름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은 능선에 다 있거든요. 여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갑 선생이 이 용눈이 오름을 많이 찾지 않았나. 관광객들이 분화구를 관통하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 어떤 이들은 능선을 따라 걷고 있다. 이용문 씨, 35세, 이상아 씨, 33세. 저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왔습니다. 아 하고 네, 아 신혼여행 그러면- 아 중입니다. 신혼여행이신 거군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오셨네요. 네. 신혼여행에 대한 엄청 큰 기대가 있어서 제주로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조만간 한 봄쯤 또 오기로 했어요. 용눈이 오름도 너무 좋네요. 너무 색깔이 더 초록이 더 진하게 느껴지고 그 약간 흐린 날에 느껴지는 그런 더 진한 냄새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더 느껴져요. 관광객들이 흙을 다져서 만든 계단을 따라 오름을 올라가고 있다. 소근소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삼의 아픈 이야기, 그런 것들이 초반부에 참 가슴을 울리게 했는데요. 이제 끝자락에 보니까 그래도 오름은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그리고 오름은 우리에게 정말 반가운 소리를 우리들에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것을 확실히 느끼고 갑니다. 양종훈 씨가 경쾌한 발걸음으로 오름을 내려간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오름. 그 너울진 곡선의 풍경 속으로 제주의 가을이 깊어갑니다. 용눈이 오름 너머로 크고 작은 오름들이 물결치듯 늘어서 있다. 기획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의 살 방송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 3 오름 바람소리였습니다.